경상남도가 창원시와 더 이상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져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김성일 시의원이 상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우리 지역 내 휴가 명소를 소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성 당항포 관광지를 다녀왔습니다. 경남도가 휴가철을 맞아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를 하절기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중앙정치 시절부터 정치적 앙숙이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 마산 로블랜드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경남도의 발언으로 떠들썩한데요.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도가 더 이상 창원시와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독서를 내뱉으면서 갈등은 점점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두 단체장의 감정적 싸움으로 애꿎은 마산 지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갈등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또 다른 상대를 찾았습니다. 경남도가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에서 돌연 철수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창원시와는 어떠한 공동사업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껏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해오던 마산 야시장 조성 사업과 서성동 집창촌 폐쇄 등의 사업에 창원시가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다 홍 지사는 안 시장을 향해 막말도 내뱉으면서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안 시장을 향해 정신이 나가도 분수가 있지, 정치 노름하지 말고 등 독서를 내뱉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고조되자 마산 지역 도시의원들과 정치권 세력이 나섰습니다. 마산 지역 도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산 로봇랜드 사업을 다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힘겹게 따낸 국책 사업인 로봇랜드 조성 사업에 지금까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역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민의의 무슴을 아직도 관가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시민과 도민의 복지 정진을 위한 것들이기에 주민 동의 없이 멈출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김종대 창원시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만든 안 시장과 홍 지사를 질타했습니다. 중앙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에 그동안 여러 가지 쌓았던 경륜들을 가지고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와서 도민들, 시민들에게 표를 얻어서 지금 선출직 단체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경남의 소위 미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도민들의 복리정진에 관계되는 것들이 이렇게 침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로블랜드 조성 사업이 힘겹겠다는 국책 사업인 만큼 구 마산 지역의 지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도 더 큽니다. 모든 창원시와의 사업 관계는 도가 시행하는 글로벌 테마파크하고 문사업이죠. 그 두 개 빼고는 관계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의 관계를 그대로 간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그냥 잊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 관계를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원만히 잘 풀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산 하포구 지역 이주영 국회의원은 로봇랜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 안홍준 국회의원 역시 사업 중단에 반발하며 이는 시민을 위해서 감정적 판단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창원시장은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갈등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애꿎은 창원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영원한 정치적 앙숙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까지 치닫고 있어 두 단체장의 정치적 경쟁에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져 두 번의 재판 과정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김성일 시의원이 이를 타개할 만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안 시장의 상처가 계란이 아닌 모 방송사의 카메라와 부딪혀 생겼다고 밝힌 것인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표영민 기자가 지난 9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김성일 의원이 안상수 시장의 팔뚝멍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펼쳐 보이는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계란 사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안 시장이 주선한 변호사가 자신의 무죄 주장을 철회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표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 양해 주장을 하려면 대법원에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죄 주장을 취하고 양해 부당만 주장함으로써 대법원 상고 이후에 해당되지 않아 심리 불속행 기각이 예상되어 재심 사유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변호인이 유리한 증거마저 취소하면서 대법원 상고도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안 시장이 제출한 팔뚝멍 사진을 두고 새로운 쟁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안 시장의 상처가 계란이 아닌 한 방송사 카메라와 부딪힌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나가는 중에 MBC 기자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계란을 던졌다는 말을 듣고 급히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던 한 방송사의 카메라와 문 입구에서 부딪혀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에 지난해 9월 당시 취재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계란을 맞은 안 시장이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시청과 시의회를 연결하는 통로로 방송국 카메라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시 관계자의 철저한 보호 아래 안 시장은 급히 계단으로 오릅니다.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카메라와 직접 충돌은 없어 보입니다. 안 시장이 계단에 오를 쯤에는 입구에 들어왔던 카메라가 오히려 안 시장의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대로라면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겁니다. 김성일 의원이 주장했던 상고 이유가 창원시 정가에 떠들던 항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향후 대법원 상고 준비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우리 지역 내 휴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물놀이에서부터 오토캠핑, 전시관 관람까지 지역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고성 당항포 관광지를 이만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사 엑스포인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의 주 행사장이 되고 있는 당항포 관광지. 하지만 여름 휴가철이 되면 공룡보다 더 주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항포 관광지 내 환영의 문 입구에 위치한 야외풀장인데요. 이 야외풀장은 이용객들의 나이에 맞춰 유아용과 어린이, 청소년 풀장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워터 슬라이드를 새롭게 설치해 더 시원한 재미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요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터 슬라이드는 보면은 회전행이 한 40여 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행이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워터 슬라이드가 저리 새롭게 설치됨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풀장 이용하는 데서는 좀 재미도 더하고 좀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들이 풀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또 상당히 그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저기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서 부모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장이 다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갈대로 되어 있는 저 그늘막도 있고 해서 저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가족들과의 물놀이가 지겨워질 때쯤이면 당항포 내 전시관을 하나씩 둘러보는 것도
이 당항포 관광지를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공룡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관은 물론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가 개관한 자연사 박물관까지 다양한 전시관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당항포 관광지의 진정한 매력은 오토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항포 관광지 내 오토캠핑장은 전체 3개 구역 329사이트로 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31일이면 또 하나의 즐거움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이곳 당항포는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대첩지로서 매년 7월경 당항포 대첩축제를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당항포 관광지 내에서는 이순신 투구, 거북선 만들기, 이순신 장군 의상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당항포 해전관, 거북선 체험관과 같은 당항포 대첩 기념관들을 하나씩 둘러보는 것도 이 축제를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축제 기간은 7월 31일부터 해서 8월 9일까지 10일간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보면은 저희들이 낮에는 주로 체험 행사 위주로 뭐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 행사 위주로 갈 거고요. 밤에는 저희들 무대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공연 행사나 이렇게 될 건데 어떤 저희 관광지에는 아무래도 가족들 단위의 캠핑 거기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뭐 국내에 어떻게 보면 최대 규모로 할 수 있는 오토 캠핑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가족들과 저희 우리 고성 군민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첩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물놀이에서부터 오토캠핑,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전시관에서부터 충무공 이순신의 당항포 대첩 축제까지 이번 휴가는 재미와 교육,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당항포 관광지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외버스를 이용해 타지로 떠나거나 경남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하절기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민들의 원활한 수송 대책을 마련해 휴가철 교통대란을 막을 계획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하절기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 타 지역 휴가를 떠나거나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한 이용객들로 시외버스 터미널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에 경남도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하절기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활동에 나섭니다. 이는 시외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인한 교통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는 이용객이 많은 서울에서 창원, 대구에서 통영과 마산 등 51개 노선은 임시로 시외버스를 154회 증해 운행합니다. 또한 남해고속도로와 통영 대전 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정체 구간의 교통체증 시 시외버스의 임시 우회 허용 등 탄력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알려 휴가철 상습적인 관내 교통대란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운행시간 준수 및 요금표 게시 등을 집중 단속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고성군이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 도비 확보를 위한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성군 도비 주요 사업인 거류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비롯해 공룡 테마 상설 전시관과 기능 보강 사업 등 총 11건, 사업비 75억 원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주요 사업인 당항포 관광지 조성 사업과 대독천 체험황토 둑방길 조성 사업 등 총 24건의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문제점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채건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성군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와 야권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원 등을 결정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이제껏 불통과 독선, 독단을 일삼은 홍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 민주적인 도정을 회복하고 실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일주일간의 검토를 거친 뒤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이에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24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을 수의민 2만 명을 모아 각 지역별로 서명에 들어갑니다. 창원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23일 창원시청에서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의 시청 공무원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는 지난 22일에 있었던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이상철 의원의 마산 로볼랜드 사업 철회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던 윤 부지사가 창원시 공무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창원시 공무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창원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엄중히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노조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 결의대회는 물론 1인 시위 등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서울 출장으로 국비 확보에 숨통이 트인 새 야구장 건립 사업이 경남도의 지원 거부로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창원시는 야구장 건립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 등을 합쳐 1,24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도와 시의 마찰로 200억 원의 도비 지원을 거부당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시는 예산 부족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 도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며 우선 시비와 민간 자본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온 상반기 창원 지역 수출액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수요 급감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 멕시코로 공작 기계와 자동차 및 부품, 플랜트 제품 수출에 따른 것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가 증가한 98억 5,78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창원시 수출은 경남의 36.4%, 전국의 3.3%를 차지했고 수입은 경남의 27%, 전국의 1.39%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하반기에는 달러 강세가 미국 수출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의 원천인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급감하면서 향후 기업들의 수출 활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남도가 지난 1일부터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3만 명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또한 이들 중 보호 대상자로 적합 판정을 받은 1,000명에게는 지난 20일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했으며 이달 말 조사가 완료되는 3천여 명에게는 27일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4일 제1회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1, 2차 필기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는 신규와 경력 총 230명이며 3차 면접시험은 다음 달 1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치러져 최종 합격 발표는 다음 달 1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진 통영시장이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3일 시의회에서 처리한 급식 지원 의무 조례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 제의 요구를 받아 개정 조례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가 24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시 대표 행사축제 관광연계 방안을 찾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마산 가고파 축제와 진해 군항제 등 창원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25일부터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도내 23개 경찰서에 확대 운영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여성과 아동 등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전문화된 수사와 세심한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는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농어업인들을 선발해 제21회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을 시상합니다. 시상 부문은 자립경영 부문과 농어업 신인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각 1명씩 5명을 선발합니다. 이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시군 농정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통영시는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통영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 아카데미와 중국어 전문 가이드팸 투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어 전문 가이드 60명을 초청해 통영시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으며 7월부터 내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도 전통시장 방문이나 숙박업소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년 4월부터 열리는 2016 경남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엑스포 사무국 국장과 팀장들의 명함 이름 위에는 공룡 이름을 딴 별명이 적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빈영호 사무국장은 작은 명함 하나에도 엑스포를 상징하는 별명을 기재해 만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대학교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양구 용화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전국대학생 역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3개를 따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김소현과 서현주, 신승규 선수는 각 체급 인상, 용상 합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마산압포구는 장마철을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유입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폐수 배출 시설과 오수 처리 시설 등에 대한 특별감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휴가철을 맞아 관내 야영장에 대한 오수 처리 실태도 확인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 공사장의 토사 유출 예방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통영시 보건소는 지난 23일 통영소방서 소속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소방공무원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및 우울증의 증상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영보건소는 앞으로도 직장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겪을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와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상담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마산회원구는 지난 20일부터 여름방학 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청소년 현장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 체험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준법의식 고취와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체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단속과 홍보 활동 등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